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대보마그네틱 매매 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대보마그네틱의 일봉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보마그네틱은 전전날에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래 대금은 아니었고요. 한 760억 정도 이렇게 터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나트륨 배터리로 애경 케미칼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 또 관심을 받았었죠. 그리고 한참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끝이 나는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뭐 당연히 저도 했었는데,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상한가를 한번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살짝 막힙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강하게 이제 의미 있는 전고점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런 모습들은 이제 많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받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 대보 마그네틱을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이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좀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내역은 그렇게 사실 저는 크게 뭐 중요한 부분 없었는데, 일단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장 초반에 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이제 때려주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밀리니까 이제 바로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재차 돌파할 때 재매수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손실이 났으니까 사실 이 뒷부분은 좀 길게 가져가기가 사실 조금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 그 좀 본전 그 회복을 이제 살짝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대보 마그네틱이 그렇게까지 이제 강한 테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살짝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약간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조금 떨어진 구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매매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감을 더 가지고 버텼으면은 분명히 제 기준에서 이 종목은 여기서 아마 한 번 더 손절을 해서 뭐 마이너스 2%씩 두 번, 그래서 저 짧은 순간에 마이너스 4%가 그냥 뭐 공중 분해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를 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장에는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하러 갈 때 따라 붙었다가 한 2% 조금 넘게 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흘러내리길래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마지막 매매도 자 여기를 뚫을 때 이제 따라 붙었으면 뭐 이렇게 갔으면 수익이 더 났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도 분명히 또 매물이 새롭게 또 새롭게 쌓였을 테니까 여기까지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걸 좀 보자 해서 따라 붙었다가 이제 매수가 안 깨고 이때 이제 한 2.3% 2점 몇 프로 3% 그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죠. 이쪽으로 뭐 예를 들면은 계속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이 계속 많이 이제 막 이렇게 다다다닥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두껍게 이렇게 높게만 솟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좀 두껍게라는 거는 결국 계속 긴 시간 동안 그 강한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평 치고 슝 빠진 이런 거래 대금 말고 계속 이렇게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이렇게 좀 두껍게 거래 대금이 막 이제 터져줘야 그게 이제 동력원이 돼서 지속된 상승이 가능한데, 이거는 보시면은 좀 요렇게 약간 삼각형 형태로 계속 요런 식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짧은 타임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시장 참여자들의 그 추가 상승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여기서 그냥 짧게 매매를 했는데
사실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으로 끝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꽤 오랫동안 오장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마우스 움직임 없이 제가 육성으로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장 매매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질 않았는데요. 그 이제 이유는 생각보다 뭐 단순합니다. 일단 5장 자체가 뭐 변동성이 큰 측면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꾸준한 이런 거, 묵직하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주면은 이런 건 상당히 좋죠. 이런 움직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5장의 변동성은 아까 대보 마그네틱의 무빙처럼 막 이런 식으로 좀 수익 내기가 좀 한번 이렇게 강하게 매수해서 조금 끌고 가서 수익 내는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의 방식에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5장 가니까, 그리고 승률이 오전장보다는 확실히 이제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시간은 제가 항상 오전 12시까지만 이라고 정해두고 이제 매매를 또 했었는데, 자, 이 원칙, 제가 이제 오전장 돌파 매매는 딱 이제 오전까지만, 제목 그대로 오전장 돌파 매매는 딱 오전까지만. 자, 이 원칙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제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얻어낸 결론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오랜만에 이제 이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5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오랫동안 5장 매매를 이제 좀 멀리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전에 빨리 끝내고 이제 오후에 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5장 매매를 안 한 것도 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자, 이 5장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살짝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감각이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좀 내가 안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는 그래도 세월이 또 흘렀으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내가 훨씬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좀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충분히 더 성장을 했을 텐데. 자, 약간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켠으로는 살짝 어떤 불안감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또 다른 한켠으로는 그래도 내가 나름 성장했는데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훨씬 더 성숙했으니까 그래도 또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자, 약간 이런 불안 반, 이제 기대 반,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처럼 이제 내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먹고 해본 게 바로 오늘 매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5장 매매에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해필 또 금요일이었고, 뭐 변명을 좀 하자면 거기다가 그렇게까지 크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한 건데,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자, 여기 지금 이 대보 마그네틱의 무빙을 보시면은 움직임이 꾸준히 위로 올려주는 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이런 식이죠. 위아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너무 그 갈지자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제 심리 상태도 좀 흔들리죠. 내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아닌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예상한 어떤 상태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예상과 다른 흐름이 가니까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조급해지고 마음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익절을 당연히 서두르게 됩니다. 야, 이거 여기서 밀리면 손실인데 괜찮을까? 빨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은 당연히 저도 하고요. 그래서 가만히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과거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내가 침착해진 줄 알았는데, 이 막상 또
전혀 다른 예상의 움직임 속에서 매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본능이 슬슬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오후장 매매를 통해서 확실히 느꼈죠.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야,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과거와 똑같이 오늘도 날 시험하고 있다. 자, 이게 저한테는 오후장이 상당히 무서운 이유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저를 집중적으로 이제 흔들리는 시간. 자, 이게 오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오늘의 매매는 제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수익 나서 됐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야, 이거 내가 아직 부족하다. 된 줄 알았는데 부족하다. 라는 이제 이런 자각이 훨씬 더 저한테는 중요한 수학이었고요. 뭐 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오후장 매매를 다시 반복하다 보면 내일 오후장은 다를 거야. 이런 거죠. 뭐 월요일 오후장은 다를 거야. 화요일 오후장은 다를 거야. 6월의 오후장은 또 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약에 매일 오후장 매매를 계속 장중 돌파 매매를 한다 보면은 글쎄요. 아마 여태까지 뭐 벌어둔 수익을 다 까먹거나 자, 더 큰 손실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더 이쪽으로 방향을 더 두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까먹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결국 이 오후장 돌파 매매, 그러니까 오후장 매매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스타일의 돌파 매매는 오후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오후장 돌파 매매는 나의 주 전략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향, 저에게 맞는 방향은 이것도 정리를 좀 하면서 쓸게요. 나에게 맞는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 오전장에 집중을 해서 이제 제 주력인 오전장 돌파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기회를 봐서 종가 매수 정도로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제 종가 매수 영상도 제법 있었거든요. 이제 종가 매수도 이제 쉬었던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좀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아니면은 아예 앞으로 영원히 그냥 오후는 좀 쉬면서 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강해서 오전장 돌파 매매만 이제 집중해서 딱 그 시간대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기회를 봐서 뭐 딱히 오후에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뭐 스케줄이 없고, 뭐 오후장에 보니까 뭐 좋은 종목이 제법 나오는 그런 어떤 뭐 테마 불장이다. 뭐 그렇다면은 또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오후장은 기회를 봐서 종가 매수 정도로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전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감정 통제에 더 유리하겠죠. 매매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만 딱 집중해서 이제 주도주 위주로 돌파 매매 뭐 한 번, 혹은 뭐 많으면 3번, 적으면 한 번, 뭐 아예 없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도 기회 봐서 종가 매수 정도로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매매 횟수가 당연히 이제 줄기 때문에 감정 통제에 이제 좀 유리한 면이 있겠죠. 막 복수 매매를 좀 한다라든가, 뭐 뇌동 매매가 나갈 가능성은 당연히 훨씬 더 줄어들 거고요. 집중력도 이제 분산되지 않겠죠. 계속 책상에 앉아서 여러 종목을 막 이것저것 매매를 하다 보면 당연히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이 피곤하면 집중력이 계속 유지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제 전략 방향을 저는 잡고 하고 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여태까지 뭐 유튜브 영상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제가 수익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은 그래도 내 스스로의 매매 기준이 왜 만들어졌는지, 나는 어떠한 이유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의 원칙이 정립이 되었는지를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요. 이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하고, 그 자리가 바로 오전장이라는 겁니다. 자, 아주 오래전 아주 유명한 전략가인 손자도 자, 이 주식시장에서 먹힐 법한 명언을 선물로 남기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 명언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만 나가는 것이 전략이다. 무모한 용기는 무지에 가깝다. 손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